2차 전지를 등에 업고 바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주식은 없을까?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최근 기준 약 2년 만에 무려 10배의 매출 성장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수빈쌤, 최근에 같이 공부했던 엔터주랑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오늘 알려주실 것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게요.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최근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또 기분이 좋고, 오늘도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엔터주와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키워가고 계신 분들이 언제까지 수익을 키워가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먼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오늘 나온 기사도 보니까요, 현대차, 기아가 공장 가동률을 100% 돌파했다고 하면서 자동차 생산에 풀악셀을 밟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현대차의 울산 공장 등 국내 공장들이 올해 1분기에 원래 생산했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생산하며 공장 가동률 무려 11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분기 가동률이 8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국내외 공장을 굉장히 바삐 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높은 공장 가동률이 올해 1분기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게, 통상적으로 1분기에는 자동차 판매가 비수기예요. 그러면서 2분기 때부터 서서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국면이 나오게 되는데, 야, 비수기인 1분기 때부터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남은 분기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외 공장 가동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장 가동률이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주요 부품들을 납품해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부품사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동반하여 매출 성장세를 탄탄하게 이뤄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에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현대 기아차의 그러한 공장 가동률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되겠구나, 지금은 충분히 실적이 탄탄대로를 타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유망한 산업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크게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쇼티지가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줄을 서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렇게 공장을 풀 가동 돌릴 정도로 일감일 바쁜 상황. 이러한 쇼티지 상황에서는 수요가 다시 꺾이면서 공급과의 키 맞추기가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실적의 우상향에 비례하여 주가 또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의 핵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의 자동차 섹터가 그런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 기존 공장을 풀 가동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최근에 29년 만에 국내 울산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을 또 발표를 해줬죠. 심지어는 인도에까지도요. 이렇게 기존 공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이게 만약에 완공돼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들 입장에서 현대차가 기존에 예를 들어 100을 만들던 거를 150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50에 대해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추가적으로 또 납품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주요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성장 여력이 더 확보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또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수요가 꺾이면서 쇼티지가 다시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성장세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주가 역시도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계속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흐름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는 내가 중간중간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에 알려주셨던 자동차 부품주가 꽤나 올라서 그런데 아직 크게 안 올라간 종목도 있을까요? 아직 안 올라간 자동차 부품주 중에 실적 탄탄하고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도 저번 영상처럼 종목표로 쫙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우리 멤버십 분들 방송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그 종목을 발굴하는데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현대 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이 풀이잖아요. 그만큼 그 현대 기아차의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는 부품사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되겠고 그 부품 중에서도 이 부품은 이 기업이 독점으로 납품해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충분히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에서 다시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 보시면 좋은 기업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힌트를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종목을 아예 얘기를 안 하자니 입이 또 근질근질하네요. 가뜩이나 오늘 오순이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또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혹시 저의 최근에 그 차트 패턴 강의 공개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 영상 보시고 그 차트에 부합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해당 차트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패턴에 포착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참고로 이 종목들의 차트도 차트지만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 즉 2차전지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될까라는 관점에서 발굴해 놓은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묻어 있음에도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갔다가 고점 부근에서 물려서 2차전지가 분명 좋긴 한데 내가 너무 늦게 위에서 따라잡으니까 이렇게 손실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반대로 2차전지가 좋은 건 알겠지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건 없을까? 2차전지를 등에 업고 바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주식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 분들이 이러한 주식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해본 기업들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필옵티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크게 두 가지의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하나는 OLED 디스플레이 쪽, 하나는 2차전지 쪽입니다. 기존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되는 흐름을 가져갔었던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눈에 너무나 잘 띄고 이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에 놓여져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작년에 OLED 매출액이 1,100억 정도 수준인데 이는 그 전, 즉 21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했던 매출액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 2차전지 장비의 판매 매출액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2020년도 때는 약 210억, 2021년 때는 1650억 정도, 2022년 때는 2100억 정도로 최근 기준 약 2년 만에 무려 10배의 매출 성장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 대비 2차전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60% 비중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을 과연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전체 매출 대비 절반 이상을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OLED보다는 2차전지의 밸류를 좀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이 2차전지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은 필옵틱스의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이 필에너지의 지분을 약 80%는 필옵틱스가 20% 정도는 삼성 SDI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매출이 삼성 SD 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회사의 실적은 삼성 SDI가 공장을 늘리고 증설을 함에 따라 장비를 반입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매출을 내는 구조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LG엔솔과 SK온보다는 이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삼성 SD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큰 기대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성 SDI가 올해 1분기부터 설비 투자를 대규모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올해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부터는 이 삼성 SD향 장비를 발주하는 업체들도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옵틱스의 2차전지 사업부 외에 기존의 이 OLED 사업부 역시 21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약 68% 증가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최근에도 강의해드렸다시피 OLED에 계속 투자의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OLED에 대한 성장성까지 받아지면서 바닥에서 차근차근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 모듈, 하나는 2차 전지 보회로 및 배터리 팩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약 76% 정도 되고 반대 배터리 팩 부분이 약 2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적인 측면이 더 매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의 1차 협력사로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급형 모델부터 프리미엄급 고화소 고기능 모델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쫙 구축을 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전장 자율주행차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 카메라에 대한 연구 개발까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침체되다 보니까 이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이 2차전지 사업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배터리를 공급할 때 셀을 제외한 BMS, 모듈, 팩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파워로직스거든요. 참고로 이 배터리 팩은 LG엔솔 같은 배터리 셀 업체에서 셀을 받아서 반도체 후공정처럼 잘 조립해서 포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워로직스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법인에서 중대형 배터리 팩 OEM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부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점차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기업 입장에서도 식어가는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새롭게 떠오를 만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이 2차전지 배터리 팩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연구 개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익은 꺾여가는데 심지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되다 보니까 투자하는 비용들은 늘어나.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대신에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가 이어졌었던 상황이 바로 작년까지였습니다. 실제 3년 연속 적자의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가 됐었을 때 상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개를 하지 않는데 파워로직스의 기업을 낱낱이 뜯어보다 보니까 올해에는 일단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량 호조가 예상이 되면서 이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도 점차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심지어는 하반기에 폴더블 모델에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전망이기 때문에 점차 기존의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좋지 않았던 영업이익이 회복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여기에 배터리 팩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OEM을 가동을 한다면 배터리 팩과 2차전지 보회로 매출 비중이 한 25%까지 상승할 전망이 보여지네. 실제로 배터리 팩과 BMS 사업이 20년에 680억 정도의 매출에서 22년에 1000억
정도의 매출 수준으로 2년 만에 50%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보니까 여기에서 3월부터 본격 가동화를 한다면 좀 더 성장성을 크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부의 목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걸어 볼 때에는 저 같은 경우 단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흑자 전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봤는데 웬걸 올해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사업부와 배터리 팩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익 성장세를 기대를 해봄직하다면 2분기에서도 서서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봤을 때는 기대감을 가져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영상 댓글을 보아하니까 스마트 팩토리랑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두 섹터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섹터의 가장 근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결국 탈세계화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산업군인 만큼 이 탈세계화 국면이 깨지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가령 방산 같은 경우에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주잔고가 꺾인다거나 또는 실적이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투자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방향성이 내가 봤던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과 스마트 팩토리 모두 단기적으로는 원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나 여러분들이 큰 흐름성을 보신다면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투자를 할 때 가장 1순위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될 게 바로 목적지, 방향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립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차 타고 운전해서 특정 목적지로 향해 갈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뭘 하시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죠. 그렇지 않고 당장의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부터 알려줘 라고 하지 않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지 방향성과 맞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 경로는요 얼마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변동성 흐름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결국 주식은 그런 변동성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 방향성과 틀리지만 않다면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서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차근차근 쌀 때 사서 모은다 라는 관점으로 차분하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서 궁금하시다거나 이런 부분 영상으로 제작해주세요 하는 것들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을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